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전문적 남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 모든 어르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방금 내가 뭘 하려 했지? 혹은 물건을 어디 뒀더라? 하며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서늘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뇌과학에는 뇌가소성이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한번 나빠지면 끝인 고정된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다시 젊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밀 검사를 해보면 연세가 70이 넘으셨음에도 인지 기능이 30대 못지않은 슈퍼 에이저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뇌가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리 영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하나의 특정한 병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면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하거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혹은 뇌에 물이 차는 정상압 수두증 같은 병이 생겼을 때도 치매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만 제대로 해결하면 다시 예전에 건강하고 총명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검사와 조기 발견은 단순히 병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 소중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치료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치매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매가 아닌 가짜 치매의 존재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며 커다란 공포를 느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 치매가 아니라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우울증에 걸리면 뇌의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마치 치매 환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매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본인의 증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숨기려 합니다. 가족들이 무언가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면 나는 멀쩡하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라며 오히려 화를 내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죠. 반면에 우울증으로 인한 가짜 치매 환자분들은 하나도 모르겠다,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죽겠다라며 자신의 증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즉, 기억을 못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더 크게 걱정하고 소리 높여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치매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진행되는 속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진짜 치매는 몇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진행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는 비교적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진짜 치매는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기 시작하지만 가짜 치매는 깊은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식욕 저하 같은 감정적인 변화가 먼저 찾아온 뒤에 기억력 저하가 뒤따라옵니다. 이 구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만 제대로 치료하면 이전에 총명하고 건강했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는 아닌지 먼저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치매 유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정확한 대처의 시작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의 70% 정도를 차지하죠.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의 기억부터 차례대로 지워진다는 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아침 반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옛날 기억은 튼튼한 금고에 들어있지만 새로운 기억을 담는 바구니에 구멍이 났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졸중이나 뇌경색처럼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가 완만한 내리막길처럼 서서히 나빠진다면
혈관성 치매는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 증상이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유지되기를 반복합니다.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유형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은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아주 독특한 증상을 보입니다. 바로 실제로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시입니다. 방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거나 벽지에 벌레가 기어간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하루 중에도 인지 상태가 너를 뛴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정상인처럼 대화하다가도 잠시 후에는 여기가 어디지? 하며 멍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전측두엽 치매입니다. 이 유형은 기억력보다 성격 변화와 언어 장애가 먼저 옵니다. 평소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지고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방에 들어간다고 해야 할 말을 나는 들어가 방에처럼 문법에 맞지 않게 틀리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 유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파킨슨 치매입니다. 손떨림이나 걸음걸이가 어둔해지는 운동장애가 나타난 지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인지 저하가 찾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들은 1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운동 증상이 적어도 1년 이상 앞서 나타난다면 파킨슨 치매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매는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 뇌는 아주 미세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심각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우리 뇌는 일상 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경고 신호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초기에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키우게 되시나요?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리는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뇌의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소리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맛이 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에서 후각과 미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퇴행하기 시작하면 평생 지켜온 손맛을 잃거나 간이 점점 짜지게 됩니다. 요즘 어머니 음식이 예전보다 짜졌네라는 말이 가족들 사이에서 나온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낮잠이 비정상적으로 늘거나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단순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힌트를 줘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주변에서 성만 살짝 알려줬는데도 아 맞다 그 친구였지 하고 바로 기억해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입니다. 정보는 뇌 속에 잘 들어있는데 잠시 꺼내는 통로가 막힌 것뿐이죠. 하지만 이름은커녕 그 친구와 만났던 사실 자체, 즉 사건의 맥락을 통째로 잊어버리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힌트를 줘도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 처음 듣는 소리야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뇌의 저장 창고 자체가 손상된 치매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포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학술지 란셋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해도 전체 치매 발병의 무려 4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40%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6가지 핵심 전략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철저한 혈관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우리 뇌혈관의 추적입니다.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거르지 않고 드시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면 우리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뇌를 위한 천연비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 아주 귀한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셋째는 양질의 수면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일종의 뇌청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마치 하수구를 청소하듯 낮 동안 쌓인 뇌 속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데 잠이 부족하면 뇌의 독성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넷째는 올바른 식습관과 씹는 운동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안 먹느냐입니다. 과자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듬뿍 든 음료, 특히 우리가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는 뇌 건강을 위해 조금씩 멀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꼭꼭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는 청력 관리와 사회 활동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뇌로 들어오는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어 인지 저하가 빨라집니다. 보청기 사용을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뇌의 연결망을 유지하십시오. 마지막 여섯째는 금연과 정서 관리입니다. 담배는 60대 이후에 끊어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를 위축시키므로 마음이 힘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 자신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행복하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애정을 쏟고 관리하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일 하나를 골라보세요. 오늘 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설탕이 든 믹스커피 대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총명한 노후를 전문적 남자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